예, 금융위원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 금융위원장님, 오전 질의 중에 이제 가계부채 이제 문제를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번에 그 한국은행장 기재부총리하고 한번 만나셨죠? 네. 세 분이서 만나셔가지고 가계부채 대책으로 내놓은 게 어떤 게 있습니까? 그때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제 가계부채 문제와 관련돼서는 저희가 이제 계속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게 첫 번째는 뭐 지난 뭐 정부부터 하긴 했지만 이제 DSR 제도를 통해서 이거를 이제 상환 능력 범위 내에서 받지 않은 이슈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계부채의 구조 자체를 조금 좀 개선해 보자. 그러니까 변동금리로 너무 많이 해서 금리 상승기에 리스크를 많이 부담하는 문제. 그 다음에 보통 옛날에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은 하나도 안 내다가 막판에 한꺼번에 내는 문제가 있었는데, 이제 그걸 갖다가 이제 분할 상환을 시켜서 조금 안정적으로 부채가 관리가 되게 하자. 이제 그런 정도 얘기가 계속 있었습니다. 그 DSR 문제, 네. Debt to Service Ratio, 가계부채 구조조정 문제. 네. 그래서 안심전환으로 이제 전환시킨다는 네. 거죠. 고정금리로. 그게 네. 어느 정도 규모로 하십니까? 지금 DSR 그거는 이제 계속해서 추진해 가면서 이제 요번에 이제 1억 이상까지 DSR 적용 대상을 확대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안심전환 대출은 그 저희가 이제 금년에 원래 20조 하려다가 25조로 늘리고 내년도에는 또 20조 규모로 해서 한 45조의 규모로 안심전환 대출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근본적으로 제가 오전 중에 말씀드린 거는 미국에 비해서 변동금리 비율이 너무 높다. 네. 이거에 대해서 금리 변동에 대한 그 리스크를 전부 다 고객에다 전가시키는 거. 이거에 대해서 정말 구조적인 뭔가를 만들어야 된다. 어? 그래서 미국같이 어떤 신용보증기관이 그 리스크를 떠맡는 거에 대해서 연구를 하셔야 된다는 게다. 이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신용보증기금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논의하셨습니까? 신용보증. 예, 신용보증기금을 활용해서 이제 고금리를 이제 저금리로 이렇게 바꿔주는 것도 좀. 근데 시종보증기금 같은 경우에 적정 운용 배수가 몇 배였습니까? 보통 한 뭐 40배, 뭐 40. 아예 그 40배가 아니라요. 제가 알기로는 적정 운용 배수가 8배입니다. 8배. 아, 제가 주택금융공사하고 조금 혼동을 했나 예, 보네요. 8배입니다. 그래서 일반 보증의 운용 배수는 보통 8배를 넘어서 한 11% 되는데요. 소상인 위탁 보증 운용 배수는 지금 46%까지 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신용보증기금에 대해서 이 파산 우려가 있다. 이 문제도 제가 걱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금감 원장님,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있죠. 한국투자증권이 2017년, 2020년 사이에 불법 공매도, 그때 삼성전자 등 해서 불법 공매도를 해서 이 액수가 한 6조 원 가까이, 6조 원. 6조 원 가까이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과태료 10억입니다. 10억. 미국 같은 데는 불법 공매도 했을 때 징역 20년까지 때립니다. 만약에 불법 공매도를 해서 한국투자증권이 6조의 1%를 가졌다면 600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단 10억의 과태료만 매깁니다. 왜 그러냐 했더니 과징금을 매기는 게 작년 4월 6일부터 시작이 됐다. 그 전 거기 때문에 과징금을 못 매기고, 소위 말해서 공매도 표시 의무에 대해서 위반을 했기 때문에 그 건에 대해서 위반이기 때문에 10억만 매긴다. 이게 금감원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일반 투자자들 입장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삼성전자 뭐 동학혁명 운동을 해가지고 한다고 그랬는데, 여기는 일단 공매도가 인지 아닌지를 일단 표시를 안 했습니다. 그럼 그걸 다 일반 투자자는 다 믿고 시장을 교란시키는 행위거든요. 시장 교란시킨 행위에 대해서 딱 하나 할 수 있는 게 10억의 과태료만 때린다? 일반 투자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금감원을 어떻게 믿습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금감원이 뭐 했습니까? 2021년 4월 6일 전에는. 금감원이 한 게 없습니다.
계속해서 이게 이런 이 금감원의 어떤 이 내부 시스템의 문제 이런 거를 한번 점검을 해 주십시오. 예, 금감원. 그 의원님 저희가 이제 그 10억을 하게 된 건 그게 입장이라기보다는 이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있었던 거에 대해서 그 거래 규모라든가 어떤 이런 거에 비해서 아마 당시 처리할 땐 뭐 어떤 그런 의견이 있었던 것 같긴 한데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시장 교란적 요인 그리고 어떤 다른 그 개인 투자자의 형평성 이런 것들 볼 때 저희가 그 부분은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향후 운영이라든가 예. 필요하다면 제도 개선에도 반영하고 적극적으로 그런 견해를 감독 운영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2017년, 2020년 사이에 한국투자 증권이 6조 원에 달하는 불법 공매도 한 거에 대해서 일단 부당이득 규모를 지금 금감원이 알아낼 수 없다는 겁니다. 금감원이 부당이득 규모를. 그래서 나는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그 내부 점검 좀 한번 해주시고요. 금감원장님, 전체 우리 1,800조 가계부채 중에 주택담보대출 비율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주택담보대출 비율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1,000조 가량 됩니다. 56% 예, 예, 되는데 예. 문제는 뭐냐면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 통제가 너무 심하니까 주택담보대출 분류에 들어가지 않고 다른 여신으로 해가지고 예. 주택담보대출 하는 게 너무 많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문제를 원장님께서 한번 점검을 해 보십시오. 이것도 은행들이 정말로 여신을 속여서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통제 때문에 딴 항목으로 분류해 놓는 거 이걸 한번 꼭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오기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